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6년이 지났고 현재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5살의 여자입니다.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세 식구가 행복하게 지내도 모자란 시기일 텐데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남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혼한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전혀 없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인데도 이미 안정된 결혼 생활을 다 포기할 정도로 남편과 저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혼 결정하기 직전에는 매일같이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과도 싸웠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시부모님한테는 어차피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신혼 초반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나마 믿고 살았던 남편까지 제게서 등을 돌린 순간 이혼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제 이야기는 전혀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본인과 시부모 입장만 제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인간과 계속 살다간 제명에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생각이 없었으니 그렇다 치고 남편마저 귀를 막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주변의 남편 지인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 절대 이혼만큼은 막아내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와중에 남들이 하는 소리가 중요해? 제발 너 생각만 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식구들을 먼저 생각해봐. 남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런 태도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망신당하는 것도 감수해가며 남편에게 손을 내민 건데 결국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이혼하는 수밖엔 없었어요. 진작 이혼했고 어차피 다 끝난 마당인데 이제 와서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창피한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결혼할 때부터 시댁이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었겠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쁨 받는 며느리였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제가 부침성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남들처럼 시부모에게 애교를 떨지도 못하고 자주 얼굴 보러 찾아뵌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초반 2, 3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노처녀로 끝까지 시집 못 갈 줄 알았던 저희 신우가 작년에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되면서 시댁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신우는 3살 터울이고 신우가 저보다 1살 많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남매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두 사람이 서로 소닥보듯하며 지내더니 신우가 뒤늦게 시집간 뒤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둘 사이가 좋아졌어요. 시댁에서 자주 만나서 같이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신우의 결혼을 기점으로 시댁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화목하게 지내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도 몇 번 같이 가자고 해서 시댁 모임에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워낙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고 반대로 시댁 식구들은 한 번 마시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 그 자리에 섞여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고문이었죠. 그래서 몇 번 따라가 본 뒤로는 시댁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 혼자 가라고 했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댁 식구들과 따로 놀며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신우는 처음엔 저에게 딱딱한 호칭으로 부르지 말고 편하게 언니라 부르라며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잘 웃어주고 저를 편하게 대해주길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겪어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남 앞에서는 착한 척 사람 좋은 척을 하지만 뒤로는 호박씨 까고 남 뒷담화하는 걸 즐기는 이중인격자였어요. 처음엔 저한테 정말 편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둘만 있을 때는 저도 신우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편과 시부모에게 평소 서운했던 말들을 하게끔 유도하더니 나중에 전부 시부모에게 이야기해서 이간질을 시키곤 했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 다 모여 술자리를 하는 날엔 저만 그 자리에 빠지고 없었기 때문에 다들 제 흉을 보기 딱 좋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없던 일도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실인 양 믿어버리는데 저는 신우의 이간질 덕분에 세상 둘도 없는 나쁜 며느리 나쁜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에는 남편이 제게 시댁 가서 같이 저녁 먹자 하더라고요. 분명 저녁 식사 자리가 술자리로 이어질 거고 밤늦게까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우두커니 앉아있을 생각에 상상만 해도 가기 싫었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아이 보고 있을 테니 편하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대뜸 제게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우리 가족이랑 친해지고 어울리는 게 그렇게 싫어? 우리 식구들이 당신한테 나쁘게 한 적도 없잖아. 라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화를 왜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전부 신우의 이간질 때문에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고 제가 시댁 식구들과 아예 담쌓고 지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자주 얼굴 보러 가진 않아도 시어머니와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아이 사진도 보내드리고 명절이나 기념일처럼 반드시 며느리로서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는 흔쾌히 가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집 잡힐 만한 잘못을 한 적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성질을 한번 부린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편하게 해준다지만 그래도 내가 시어미인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니?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신혼 1년 차도 아니고 이제 와서 갑자기 안부 전화를 하라니. 저한테 별 신경도 안 쓰고 사시다가 왜 이제 와서 관심을 갖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어서 처음 며칠은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전화를 걸었지만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었고 어머님도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정말 억지로 전화기 너머로 어색하게 안부나 묻다가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제가 주변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타입은 아니에요.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별일 없이 연락하는 편도 아니고 대부분은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거지 평소엔 대체 무슨 소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그때 이후로 제가 연락을 잘 안 한다며 서운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심지어는 남편조차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저보고 먼저 연락하고 다가갈 노력을 하라는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조차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번 먼저 드린 적 없습니다. 당신은 장인어른 불편하다고 우리 아빠랑 한 집에 있는 것도 싫어하잖아.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안부 전화 한 적 있어? 왜 당신도 안 하는 일을 나한테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렇게 남편에게 따졌더니 원래 사위와 처가 사이는 불편한 게 맞다면서 오죽했으면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겠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처가 부모에게 연락 안 하는 건 전부 장인장모가 불편할까봐 배려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무슨 세상에 그따위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한 건 사위가 불편한 만큼 며느리도 시댁을 불편해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일방적으로 저만 시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제가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고 남편도 자기 집안 사람들은 쓸데없는 격식 같은 건 안 따지는 분들이라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서로 상대방에게 너는 왜 우리 부모한테 잘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대화도 점점 사라지고 갈수록 서로 냉랭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개념 없는 신우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던 남편과 시부모가 생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괴롭히던 말던 크게 신경 안 썼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시댁과의 냉전이 이어졌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도 하지 않는 결혼 생활에서 대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나 싶었지만 아이를 구김없이 크게 해주고 싶어서 참았어요. 그러다 올해 초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한 박자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빠른 시간에 아이가 생겨서 집안에서는 다들 다행이라 생각했죠. 우리 시댁 집안이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고 신우도 결혼하고 난 뒤엔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겠다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매부가 돈을 잘 벌거나 집안에 여유 있는 것도 전혀 아니라서 항상 신우가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에 무리해서 아이까지 가졌으니 솔직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죠. 한참 출산 준비를 하던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산후조리원은 어디가 좋은지 금액은 얼마나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 낳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고생했단 말 한마디 듣고 넘어갔어요. 제 친구들은 아이 낳았을 때 시댁에서 용돈도 받고
명품 가방이나 심지어는 시부모가 차를 사주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제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형편이 어렵다며 말로 때우고 넘어갔고 대신 친정엄마가 산후조리할 때 쓰라며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아이 낳기 직전까지 저도 휴직 안 하고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 정도는 걱정할 필요 없었지만 친정에서 주신 돈을 몸조리하는데 알차게 사용했었습니다. 조리원 2주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우미 아주머니도 신청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덕분에 산후통으로 크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푹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마 친정엄마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고생했던 경험으로 신우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주고 저는 소득 때문에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못 받았지만 그것도 한번 알아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남편을 통해 듣게 된 사실은 신우의 시댁에서 돈이 아깝다며 산후조리원 가지 말라고 해서 신우가 울고불고 심해부와 싸우다가 결국 일주일 조리원 예약을 했고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게 싫다며 도우미 신청은 안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에 가서 수발 들어주고 산후조리 도와주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신우가 출산 준비하면서 돈을 많이 쓴 건 알지만 산후도우미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금 받으면 자기 부담금이 적을 텐데 그 돈조차 아끼려는 모습 같아 보였어요. 아무튼 신우의 상황을 듣고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고 그때는 이미 시댁 식구들과 제 사이가 그리 좋진 않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던지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이 지나가듯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넘겨버렸는데 지난 가을 단풍이 한참일 때 시어머니가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셨다가 다리를 헛디디시고 굴러떨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어요.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는 중상이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최소 몇 달은 더 고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어머님이 입원해 계실 때 남편과 함께 병문안을 갔었는데 어머님은 본인이 다친 것보다 얼마 후에 있을 신우의 출산 걱정을 더 먼저 하셨습니다. 내 딸 산후조리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어쩌니?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불안한 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당연히 애볼 줄도 모르고 집안일을 할 줄도 모르셔서 전혀 신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 왠지 남아있는 저한테 불똥이 튈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도 제가 낮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중이고 저도 집에 오면 우리 집 살림하랴 3살 아들 돌보랴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라서 설마 나를 시키겠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어머님 갈비뼈가 부러지고 2주가 조금 지났을 때 예정일보다 며칠 빠르게 신우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랑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신우의 아이를 확인했고 신우는 아이와 함께 조리원으로 들어갔는데 며칠 후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신우가 조리원에서 나오게 되면 낮에 산후조리를 저보고 맡아서 하라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저한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도 절대로 싫었을 텐데 마치 제가 당연히 자기 동생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명령조로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내 동생 조리원에서 나오면 당신이 걔네 집에 가서 도와줘야겠다. 저는 절대 하기 싫다고 대답했고 안 그래도 우리 애 때문에 직장도 못 다니고 낮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신우 산후수발 들러가냐고 딱 잘라 싫다고 거절했어요. 평소에 신우나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잘해주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내 뒤에서 욕하고 이간질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배알도 없이 그 집안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겠어요? 어머님이 못하게 됐으면 차라리 돈 주고 사람 쓰라고 했더니 남편은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주냐며 그냥 낮에 몇 시간 가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 좀 대신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유세 떠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너가 좀 해주면 안 돼?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이번 기회에 너가 도와주고 우리 식구들한테 점수 따면 서로 좋잖아. 뭐하러 쓸데없이 사람 부르고 돈 낭비를 해? 그럼 제가 애 낳고 친정엄마가 준 돈으로 도우미 아주머니 불렀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게 남의 손에 맡기기 싫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면 제가 아이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나 신우가 와서 제 수발 들고 도와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인간들이 해준다고 해도 제가 먼저 싫다고 거절했겠지만 저한테 미역국도 한 번 안 끓여줘 놓고 이제 와서 신우 산후조리 도우라고 하면 제가 가서 수발을 들어줘야 하나요?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저보고 이기적이고 식구들 생각 안 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가 평소에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더니 결국 네 몸뚱이 하나만 편하면 그만이지? 남편 하는 말이 너무 짜증나서 그렇게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면 당신이 회사 한 달 휴가 내고 동생 산후조리 해주라 했더니 그런 건 불가능하답니다. 제가 평소에 시댁을 무시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뻔히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일부러 하지 않는 거라네요. 남편과는 이 문제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결론이 안 나오고 서로 스트레스만 더 받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신우 문제로 싸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하실지 뻔했기 때문에 전화를 받기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았더니 자기 딸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잔소리가 줄줄 쏟아졌습니다. 너가 아무리 우리 집안 무시해도 시집 왔으면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 듣고 있으니 속에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사람 부르라고 그 집안은 산후도우미 부를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혹시 저한테 일 시키면 공짜라서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공짜 아니에요. 일 시키시려면 저한테 돈 주셔야 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소리를 질렀더니 며느리 너가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식구끼리 서로 돈 얘기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드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하시네요. 어째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나 단어조차 똑같았습니다. 저 없을 때 시댁 식구들이 과연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만 하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말대꾸했다면서 또 한 번 소리 지르고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결혼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던 참고 살았는데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처음 하는 이혼 이야기에 남편이 한참 동안 벙쪄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나 진짜로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한테 질려버렸어. 너희 식구들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모르는 줄 알아? 그런데도 나보고 우리 애들 처없고 신우 산후조리 도우러 가라고? 너가 사람이야? 그날 정말 남편이랑 저는 끝까지 갈 생각으로 밤새 싸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한다는 말은 시어머니한테 말실수한 거 사과하고 신우 산후조리 하랍니다. 눈앞에서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펄펄 뛰고 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본인 할 말만 하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 보면서 내 결혼 생활은 망했구나. 이제 다 끝났다 싶었어요. 여기서 참고 넘어갔다가는 온 시댁 식구들이 나를 바보 천치등신으로 알 것 같단 생각에 다음날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세상 천지의 며느리한테 자기 딸 산후조리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화가 잔뜩 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이혼하겠다고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했더니 몇 번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며 집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절대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잘못 뉘우치고 다시 잘 살아볼 생각으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대충 미안하다 하고 저한테 신우 산후조리 시킬 생각뿐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이혼 문제로 협의하느라 따로 만나서 마지막까지 대판 싸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 험한 꼴 다 봤습니다. 정말 소송까지 가기 직전에서 간신히 합의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는 걸로 그리고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 받기로 하면서 깔끔하게 갈라서게 되었네요. 지금은 아직 애가 어리기 때문에 낮에 4-5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부터는 친정엄마 도움받으면서 다시 회사도 다녀볼 생각이에요. 저 혼자 벌어도 아이랑 둘이 먹고 살기 충분한데 당분간은 부모님 댁에 있을 생각이라 큰 걱정은 없습니다. 신우는 결국 조리원에서 나왔지만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결국 급하게 산후도우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비용 때문에 심해부와 싸웠다네요. 저도 애 낳아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불쌍하긴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의무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애 낳았을 때 아무것도 없이 넘어갔으면서 어째서 자기들 급할 때는 며느리도 가족이라며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저는 이제 없어졌으니 그 집안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면 되겠네요.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한 부모로서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제가 혼자 키워야 하는 만큼 정신 더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